표현의 방법은 여러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아이데이션 단계죠. 이거는 이제 기회 요인, 다음에 어떤 그 컨셉 또는 뭐 표현의 어떤 샷 이런 것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의 수업 내용이거든요. 이제 아이데이션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작업, 아이디에이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생각이 생각. 마음속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작용들, 뇌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작용,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 이미지네이션, 떠오르는 상상력, 때에 따라서는 인식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떠오르는 부분, 무의식 이런 데 있는 부분까지를 다 뽑아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실체를 이렇게 잡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아이데이션이라고 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데이션은 평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 어떤 어디에 들은 듯한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아물거리는 생각들, 이런 것도 생각이지만 더 원초적인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나도 기억도 하지 못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것들, 그런 걸 무의식 속에서 우리 인지되어 있는 이런 것마저도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뽑아내는 작업,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아이데이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도 영화에 아마 그런 걸 이제 가끔씩 써먹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영화 보는 중에 전혀 일반인들은 인지 못하는데 영화가 일부러 1초에 24프레임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프레임씩 광고를 탁탁 넣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24개 프레임 중에 하나의 프레임씩이 광고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인식 못 했는데 그게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광고가. 그러니까 전혀 황당한 거지. 전혀 영화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글씨 하나씩 나타나는 건데 아주 진짜 2분의 1초, 24분의 1초에 탁탁 지나가는 거니까 일반 대부분의 인지 못하는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은 뇌 세포 속에서는 그것이 다 찍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하는 광고들이에요. 무의식 광고. 이런 광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기억들, 나의 인지 능력, 이런 것, 지각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이렇게 갈무리 되어 있는데 평소에 나타나지 않다가 어디 그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를 제공할 때 나타나요. 어떻게 단서를 제공하냐면 남의 그림을 본다든가 아이디어를 찾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 뭐 이렇게 이미지도 뒤지고 하잖아요. PC에서 또 다른 이렇게 사진도 보기도 하고 뭐 기사도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걸 보잖아요. 그것들이 단서란 말이에요. 이런 단서를 딱 제공했을 때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마음이 싹 쏠리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들과의 매칭이에요. 그런 것들과의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스키마라고 그러는 그 생각의 어떤 분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단서를 하여튼 가진 사람은 훨씬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쉽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영화를 보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여행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한 사람들 있죠.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은 훨씬 아이디어 스케치를 쉽게 해내고요. 발상을 쉽게 해내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 이런 것마저도 단서가 되기 때문에 생각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새롭게 보는 어떤 그 단서 내용 그 이미지들 간에 딱 매칭이 되는 순간 그게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스케치로 잡아놓는 게 러프 스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의 단서를 찾는 작업, 이게 바로 아이데이션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생각의 단서를 찾는 작업이 아이데이션이다. 도대체 아이데이션이 뭐냐? 아이데이션은 생각의 단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단서를 잡는 방법이 여기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그냥 어떨 땐 책도 많이 봐라, 이야기도 많이 봐라, 시장도 많이 다녀라, 전시회도 많이 다녀라, 영화도 많이 봐라, 소설도 많이 봐라, 뉴스도 많이 봐라, 신문도 많이 봐라. 주로 이제 어른들은 신문 많이 보라는 얘기 하죠. 신문. 거기에 다 생각의 단서를 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이런 생각의 단서를 다양하게 가진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좋은 생각들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짤순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이 짤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짤순이냐면 한약방에 가면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서도 한약 지방에서 이제 한약 지어오면
이렇게 요거만한 그 한약 약탕기에다가 넣고 끓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장작불 지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끓이면 김도 무릉무릉 나고, 위에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모시천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고, 계속 끓이면, 처음에는 물을 넣어갖고 나무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들어가갖고 물 넣었는데, 며칠 끓이면 막 나중에 새까맣게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이 한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기억나죠? 그럼 나중에 이것들을 전부 다시 또 이렇게 천 같은 데 놓고 막 이렇게 꽉 짜는데, 그냥 짜는 게 아니라, 요만한 몽둥이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홍두깨처럼 생긴 몽둥이 두 개를 이렇게 꽉 꼬이면서 짜면은 이제 한약이 쫙 빠져나와.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재료들을 넣고 팔팔 끓여서 몸에 좋은 한약, 어떤 약이든지 한약을 뽑아내는, 그것을 우리는 약탕기에서 그 뽑아내는 걸 우리는 짤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짤순이. 그래서 이게 약 짤순인데 바로 아이디어 짤순이라는 이름으로 짤순이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소비자의 어떤 뭐 심리적 성향, 사회적 성향, 문화적 성향 뭐 이런 것 하여튼 어떤 게 됐든 그런 것들, 욕망들, 필요와 충분한 거, 또 소비자 갖고 있는 불만 요소 뭐 이런 어떤 것 됐든 간에 그런 거 다 집어넣고, 또 어떤 상황, 그 시장 상황, 대외적인 상황, 뭐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 상황, 전쟁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정보 다 집어넣고, 기술 수준, 테크니컬한 모든 엔지니어의 어떤 기능들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몽땅 우리가 조선에 나온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걸 끓여서 그 진한 효과적인 한약탕을 빼듯이 아이디어를 표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 짤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표현하면서, 나중에 짤순이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짤순이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낸 그 찐득찐득한 한약, 그게 우리는 컨셉이라고 말한다. 이 컨셉, 이것은 정말로 어때요? 이것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은 마치 이제 등뼈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산의 가운데 기둥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나무의 큰 둥치 둘개 같은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컨셉은 어떤 그 오브제 전체 물건의 하나의 중심, 그 뼈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컨셉이란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컨셉이란 말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컨셉이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둥, 이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또 이것이 주제, 이렇게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 뭐 어떤 뭐 관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고, 제가 말하는 것들 다 포함된 그 요소라고 보면 생각하면 되니까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컨셉이다. 그 컨셉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짜봐내는 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과정을 실제로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아이디에이션 과정, 이것을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거야 하는 거죠. 어떤 이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건 어째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금방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수많은 생각들, 그죠? 사진 하나 볼 때마다 생겼다 나타나지 사라지는 생각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누구랑 대화할 때 번뜩번뜩 생각이 떠오르는데 상대방 대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사라지잖아. 그죠? 생각이 막 사라진다고. 정말 좋은 중요한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말을 끊을 수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냥 생각 없어지면 끝이고, 이럴 때 되게 많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거를 비주얼로 딱딱 아이디어 생각을 잡아놓는 게 스케치예요. 스케치.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디어 스케치는 머릿속에 번뜩번뜩 지나감이 떠오르는 순간순간, 이거 떠오르는 거를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도 그냥 비주얼로 잡아놓는 스케치를 하는 거야. 이게 러프 스케치. 대충 대략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다 첨부해서 또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많은 생각을 잡아놓는 스케치. 러프 스케치. 이 러프 스케치를 통해서 대부분 아이디어를 잡아놓게 되고, 이게 어떤 전략적 목표에 적합한 아이디어, 이런 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도 그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고객 관점에서 시각화하고, 고객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고객 관점에서 마무리하고, 고객 관점에서 찾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모든 관점의 기준은 누구에 있다? 고객, 소비자에게 있다. 그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들을 스케치하고 아이디어 잡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잡는 작업 바로 직전에 한 단계가 짤순이를 통한 컨셉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짤순이 이전에 했던 게 뭐였죠? 마지막에
수압 분석이었단 말이에요. 수압 분석으로 기회 요인 잡았다면 수압 분석 잡은 그 기회 요인 그 기둥을 가지고 어때요? 다시 이 짤순이와 수압 작업이 이렇게 같이 공용된다 보시면 돼요. 사실은 공용. 짤순이가 먼저일 수도 있고 수압 분석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결정하게 되는데 이 짤순이 기능과 수압 작업 분석의 기회 요인이 서로 이렇게 혼용되면서 컨셉을 잡는 작업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짤순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 있는 기생을 찾아 그것이 주는 요거는 아주 중요해요. 짤순이의 핵심은 첫 번째가 제품이 갖고 있는 요 개성 찾는 게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짤순이는 수압 분석도 제품으로 가는 거였지만 그는 대외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기 전이라고 어쩌면 짤순이가 우선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요 개성을 그냥 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개성이 이 개성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개성 때문에 어떤 장점을 줄 수 있지? 그걸 찾는 거야.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요 개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 개성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들어갈 수 있어라고 찾는 게 장점이에요. 장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장점을 딱 찾고 나면 이 장점을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장점은 제품 입장에서의 장점이란 말이야. 기업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기업에서 막 계급품을 내품에서 자랑하는 장점이 이 특성 때문에, 개성 때문에 오는 장점이야. 이 장점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게 장점이 해당되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그럼 이 장점이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를 찾잖아요. 그 누구에게 찾게 되는 거 뭐가 되는지 바로 타겟팅이야. 아주 구체적인 타겟이. 요 장점은 딱 찍어서 누구한테 가장 효과적이야. 그 효과적인 사람이 우리 광고의 타겟. 제품의 타겟, 디자인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타겟을 함부로 정할 수 없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수압 분석도 하고, 짤순이 작업을 통해서 이걸 뽑아내면 이것 가지고 거기서 이 장점, 이 특성이 주는 장점, 이 장점이 누구한테 통하는가.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타겟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찾는 작업이 타겟 찾는 걸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짤순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이 장점이 타겟에게 우리 정해놓은 타겟에게 저 어떻게 편익을 주는지를 이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타겟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소비자 언어라 소비자예요. 기업 제품 언어에서 소비자 언어로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는 차원이에요. 이 짤순이의 핵심이에요. 짤순이의 핵심은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소비자 구체적인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타겟 입장에서의 편익. 이 타겟이 누리는 장점, 뭐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한다든지, 그죠? 만족을 누리게 한다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소비자의 메인 타겟이 원하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편익, 그 편익을 마지막에 뽑아내면 이 표현은 100% 어때요? 소비자가 친근하고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 되고요. 소비자가 구미가 당기는 표현이 돼요. 기업이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해서 고객이 짜증이 나는 거야. 거짓말스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사기성이 있어 아니면 뭐 장사 속이 보여 이렇게 보이는 표현이라면 이것이 메인 타겟의 입장에서의 표현, 소비자 입장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면 이 편익이 되고 나면 여기서의 표현은 정말로 굉장히 부드럽고 현실적인 표현이 돼서 소비자들이 이 표현을 보고 눈길이 간다는 거죠. 주의를 끌게 되고 여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이 바로 광고의 아이디어고 이게 헤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때부터 발상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디어 발상은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나오기 전에 미리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순서를 막 넘어뛰어서 그냥 아이디어 발상해버리면 나중에 본인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져. 표현이 너무 막연하고 해줄 것도 너무 많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짤순을 통해서 마지막 소비자 니드에게 맞는 편익을 딱 찾아내면 소비자 언어를 찾아내고 나면 이거 그냥 비주얼로 표현하면 돼요. 되게 편해져.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쉬워져. 여러분들 요거 정말 짤순이가 정말 소중한 기능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아주 구체적인 짤순이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발상 이전의 단계에 사업 분석이랑 짤순이를 통해서 컨셉을 정하고 컨셉 특성을 가지고 어때요? 그 주는 장점을 찾아냈고
장점을 가지고 소비자가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제 타겟을 잡고 그 누가라고 하는 소비자 타겟이 이 특장점 때문에 누리게 될 편익, 구체적인 편익, 그 편익이 무엇인 걸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그것 가지고 자유롭게 디자인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에 들어가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해나가면 정말 디자인 전략 전달하는 게 너무 쉽고 명쾌하고 나중에 내 작품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설명하면 되고요. 굉장히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만든 어떤 광고물, 내가 만든 디자인, 내가 만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객 편익은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경쟁적 우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제품 언어, 기업의 언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때요? 고객을 향한 강력한 약속과 설득력 메시지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컨셉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에 이제 고객 편익, 고객 언어가 만들어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는데 스케치는 보통 4단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 드로잉을 통해서 해라. 컴퓨터로 아이디 스케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컴퓨터 하지 말고 연필이나 스케치 노트나 아니면 사비 연필이나 샤프 같은 거 그냥 뭐 색도 괜찮아요. 샤프도 괜찮고요. 이런 플러스 펜도 괜찮고요. 뭐 자유롭게 펜들 있는 펜들 뭐 이런 다양한 펜들을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노트나 스케치북을 가지고 핸드 드로잉으로 스케치하는 게 제일 프리하고 제일 빨고 여러분들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로 글씨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탁탁 캐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 반드시 언어로부터 파생되는 시각적 물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언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짤순이에서 뽑아냈던 고객 언어, 고객 편익이라고 그랬죠. 그 언어로부터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대려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잘하면 정말 아이디어 스케치가 쉽고 재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즐기면서 스케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머릿속에 형상화되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 언어를 이렇게 떠올리고 대화할 때마다 머릿속에 딱딱 떠오르는 발상들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다. 누구랑? 같은 팀원들끼리. 그래서 서로 얘기도 농담도 가끔 하기도 하고 너무 지루하니까 힘들고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되게 힘들고 지루하니까 그때 농담도 좀 하기도 하고 야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하자 하려면 다시 이제 그 몰입해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서로 나누다 보면 하나씩 아이디어 새끼가 물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스케치 과정이고 이 스케치는 디지털 툴로 구체화 표현하는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1차적 표현 수단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컴퓨터를 하지 말고 핸드 드로잉으로 연필로 종이에다가 해라. 그렇죠.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훨씬 빨리 스케치할 거고 그림을 조금 약한 사람들은 좀 더 추상적으로 그릴 확률이 많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하는 이제 이미지네이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한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언어적인 거죠. 여러분 생각은 다 언어로 해요. 맞나요? 생각은 언어로 해. 신기해. 사람은 생각은 언어로 해요. 그거를 비주얼로 바꾸는 게 스케치예요. 맞죠? 이런 머릿속에 떠오르는 언어적인 사고들을 비주얼로 바꾸는 작업을 이미지네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은 다중 시점에 의한 재해석으로 여행과 사물의 재발을 통한 창조성과 연결이다. 해석에 따라서 과장과 외국의 변형과 발견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프레젠테이션 다중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이게 그룹이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관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서로 다중 의견을 나누는 거고요. 또 여기서 내가 다녔던 다양한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또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딘가 기억났던 것들과 같이 막 과장을 해본다든가 찌그려 본다든가 붙여본다든가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컵에서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항아리가 됐는데 항아리에다 꼭지를 달았더니 뭐 주전자가 되고 손잡이를 달았더니 뭐가 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하나씩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이게 발전되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변형하고 삭제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낸 아이디어가 그걸로 그냥 기본기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라 자꾸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과장하고 변형시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계속 스케치 할 때마다 하나 아이디어 나오면 그거 갖고 또 변형시키면서 아이디어 몇 개 또 내보면 한 대여섯 개 또 확산이 되죠. 이렇게 이제 내보고 한다는 거죠. 다음에 트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해서 새롭게 또 변환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싱 페이퍼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반투명한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트레이싱 비지라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뺏기면서 바꾸잖아요. 변화시키자. 그런 식으로 트레이스 하는 거다. 그래서 샘플 이미지를 따라 그리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 소통하면서 타인과 소통, 팀원과 소통, 나 자신과의 소통, 생각, 혼자서 중얼거리며 소통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지금 나는 없지만 내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막 대화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객 입장이 돼서 소통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발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을 발상하게 되고, 리프레젠테이션 발상하게 되고, 트레이싱하고 발상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네 가지 방식을 총동원해서 발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는 디자인 표현상의 발달 단계에서 표현 컨셉에 적합한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출을 행하는 1차적 과정이다. 1차적 과정이라는 건 제일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죠? 모든 아이디어 스케치는 첫 번째 과정이다. 이제 표현에서 첫 번째, 디자인 표현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거. 이 첫 번째 과정은 어때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어쩌면 완성되어 있는 아름다움과 신미성에 주관점된 아이디어가 아니고 100% 전략에 접근해야 되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맞죠? 처음 시작할 때는 전략적으로 먼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 전술이나 컨셉에 먼저 맞는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해줘. 그게 이제 그 중에서 오케이 되면 이것 가지고 발전시킬 때는 어때요? 당연히 그 속에 이제 전술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어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썸네일 스케치나 컴프레시브로 발전해 갈 때는 심미적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또 흥미 요소 부분, 뭐 변형 부분, 리듬 부분 이런 것들 첨부시켜놓은 결과적으로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전략 중심의 마인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봅니다. 1단계는 러프 스케치 단계다. 2단계는 썸네일 스케치 단계다. 3단계는 종합 정리 장비로 컴프레hen시브 단계다. 마지막에 이제 구체화 단계에서 시안 작업 또는 드래프팅 작업이다. 이 4개의 단계로 우리가 발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러프 단계가 1단계예요. 1차 단계. 그래서 이거 정말 끌적거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끌적거림. 굳이 막 형태가 다 안 나더라도 끌적거림. 나는 최소한 알 수 있는 이런 정도 스케치 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양이 제일 중요해요. 내용보다 양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스케치를 하시라. 많은 스케치. 많은 아이디어 생각을 하면서 이 러프 스케치는 상당히 많은 양을 스케치하고 이 아이디에이션 전체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이 러프 스케치 단계는 50분을 차지할 정도의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고 많이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중에 할 때 기쁨의 미소를 지을 것이며 1단계 러프 스케치에서 대충 그냥 의형부형 싹 넘어가 버린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게 되는 수가 생길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러프 스케치 단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러프 스케치가 어느 정도 뭐 내가 목표한 게 나는 20개 러프 스케치를 하겠다 했으면 그건 이제 나름대로 목표잖아요. 그죠? 그 목표 이루어졌으면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냥 통과가 아니라 그것들 다시 한번 이제 전부 리뷰를 하면서 거기서 괜찮은 거를 뽑는 작업을 해요. 하나나 두 개나 나올 수 있을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되죠. 자, 20개 정도에서 제가 이제 리뷰를 했는데 다시 아이디어 낼 땐 되게 좋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리뷰하면서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러프 스케치 단계를 다시 들어가야지. 다시 목표 정해놓고 이번에 50개 정해놓고 다시 해야 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그래놓고 쭉 끝까지 목표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리뷰를 하면서 좋은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해요. 그게 몇 개가 됐든 좋은 것들 다시 모아서 정리하는 거 하나하나를 안을 정리하는 게 이제 썸네일 스케치예요. 썸네일 스케치는 몇 개 아니라 러프에서 나와 있는 아이디어들을 리뷰하면서 괜찮은 것들 뽑아가지고 요거만한 사각형 거리를 거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죠? 보고 저 하나하나 뽑은 것들 괜찮은 것들을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썸네일 스케치. 처음부터 썸네일 스케치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아이디어 시작은 러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죠? 아이디어 시작은 러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그 리뷰라는 건 검토하는 거예요. 내 혼자 검토할 수도 있고요. 동료들 모아놓고 검토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한테 가서 부탁해서 보여주면서 검토할 수도 있고 다 리뷰예요. 방법은 다양한 리뷰가 있는데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막 쭉 복대 걸어놓고요. 진행하는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데다 동그라미 하나 붙이세요. 색깔 붙이세요. 이것도 리뷰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리뷰를 해서 괜찮은 걸 뽑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요 썸네일 스케치. 요거는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구체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썸네일 스케치 양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 그러면 썸네일 스케치가 하나하나 만약에 첫 번째 러프에서 2개밖에 못 뽑았다 그러면 이제 썸네일 2개 되죠. 일단 두 개를 걸어놔 정리해서 안쪽에 썸네일에 걸어놔. 그리고 또 계속 러프 스케치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썸네일 놔두고요 이제는. 또 계속해서 이제 목표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또 리뷰를 해서 거기 또 몇 개 뽑아요.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게 5개나 나왔어. 그러면 5개 썸네일 정리해서 또 그쪽에 붙여놔요. 그러면 이제 7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썸네일 스케치 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러프 스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그전에 버려진 아이디어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또 보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리뷰할 때는 몰랐던 걸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괜찮은데 내가 왜 버렸지? 다시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새로운 또 썸네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러프 스케치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게 좋은 것들을 아이디어를 찾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모아가는 게 썸네일 스케치 단계가 되고요. 이렇게 썸네일 스케치가 어느 정도 뭐 20개만 20개, 30개만 30개 저게 되면 그때 사실 이때부터 윗사람들이나 상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누구 좀 한번만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썸네일 스케치가 이루어지면 그 썸네일 스케치를 이거는 리뷰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 리뷰는 썸네일 스케치 리뷰는 반드시 상관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다른 부서 사람들을 모셔서 이렇게 찬자씩 대접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아이디어 설명을 전략 설명해주고 이런 컨셉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신랄한 대부분 리뷰를 아는 사람들은 광고회사 같으면 많이 알거든요. 그러면 와서 신랄한 평을 해줘요. 객관적으로. 그 드럼에서 보완하든지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이것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러프부터 다시 가기도 하고 썸네일을 다시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썸네일 자체에서 좋은 게 꽤 괜찮다 이러면 이때는 러프로 안 돌아가도 돼요. 그때는 이것 가지고 지적받은 것들을 보완하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정리된 것들로 종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종합 정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때는 거의 라벨 같은 것도 그리고 그다음에 로고나 심볼까지도 어느 정도 표현하고요. 색채도 어느 정도 적용하고요. 형태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종합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종 리뷰는 누구한테 하냐? 사장님이라든가 그 부서 대장, 회장님이라든가 부장님한테 이제 리뷰를 해서 그럼 이제 부장들은 이제 그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죠?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야 이거 다 버리고 요걸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부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야 안 되겠어 더 해 이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러프로 돌아 다시 해야 돼요. 그 과정. 이 과정이 현장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개인이 제가 이론상 얘기하는 거요? 아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광고회사라든가 제작회사, 디자인회사에서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종합정리가 잘 되고 오케이 됐으면 여기서 A안 B안 3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디에 광고주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건 이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고주가 마음에 들면 거기서 하나 결정해 줄 거고요.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바꾸시키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광고주가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A안 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A안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원고 작업을 실제로 제품 작업을 제작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의 발상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러프 단계고 러프와 썸네일을 반복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요거 보시면 러프 스케치 아이디어 구상 단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요거 읽어보세요. 썸네일 스케치. 그리고 요거 반복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게 만들었죠. 여기까지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스케치에 대해 자세하게 다시 설명했는데 지금 쭉 입으로 설명했던 내용 그들이에요. 그래서 러프 스케치는 넓고 깊게 해라. 간략하게 단일 메시지로 표현해라. 그다음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라. 메모 노트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스케치해라.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레벨. 이게 이제 각자 스타일은 약간 살아. 학생들 차이마다 있는데, 이런 스케치도, 이런 것도 러프 스케치, 이런 것도 러프 스케치. 이런 건 좀 더 구체하지. 이거는 러프라고 보긴 좀 그래. 근데 그냥 아이디어를 막 툭툭 던지고 나갔기 때문에 러프라고 봤는데, 이건 러프라기보다는 사실 이 정도 되면 썸네일 스케치의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러프 스케치에 해당되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정도도 러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 이게 좋은 러프 스케치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스크해주면 이런 러프 스케치 여러분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과제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요 주제를 정해놨으니까 보시고 러프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어도 좋고 광고를 해도 좋고 여기 맞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 2개 러프 스케치 안에 2개 그 다음에 요 했던 것 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썸네일로 여기 해 가시면 돼요. 그것들 가지고 썸네일 단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요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썸네일과 러프는 상호 보완 관계다. 그 얘기했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된다. 디자인의 기능적 틀을 지닌 첫 표현이고, 단순해도 명쾌하고 함축된 전달력을 지닌다. 종합적 정리 단계로 넘어간 후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빨리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썸네일 스케치부터는 제가 다시 다음 주에부터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러프 스케치까지만 하고 이 러프 스케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좀 과제로 2장이니까 2장 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2장을 동시에 찍어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글을 보니까 저기 우리 구글에서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넣으셔서 한 페이지씩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출했으면 과제 제출하시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썸네일로 넘어가는 작업을 해볼 테니까 러프를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할까 싶어요. 혹시 지금 내가 설명을 좀 빨리 했는데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설명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면 좀 질문 답해 드릴게요. 없나요? 네, 그러면 혹시 이해 안 되면 또 책에 잘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은 이 러프 스케치까지, 여기까지 하고 요 2장은 과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썸네일 스케치부터 설명하고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이제 썸네일 있고 라프 했던 것 중에서 뽑아가지고 썸네일 정리하는 걸 한번 수업 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